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은옥입니다. 제 나이 55세, 현재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간병인입니다. 제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높고 낮은 언덕을 많이 넘었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조용하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평화로운 생활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요양병원입니다. 여기서 아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고되고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 신경도 늘 곤두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제가 돌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 때문인지 저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이고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이 안정된 일상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하고 좋은 날들은 늘 갑자기 깨지기 마련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도 특히 전 남편인 현재 씨의 집안과 관련된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남이 된 지 오래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씨는 결혼했을 때부터 저를 당연히 자기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저를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마다 현재 씨는 늘 그 뻔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저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자주 했던 말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럼 우리 엄마도 네가 돌보면 되겠네? 그의 말투에는 제가 그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혼했으니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뿌리 깊은 무례함은 저를 늘 힘들게 했습니다. 모처럼 편안했던 오후,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면서 저의 좋은 기분을 망쳐 놓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연수. 현재 씨의 동생이자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이혼 후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기에 저는 벌써부터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연락은 늘 저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엄마 간병인 그만두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당분간 좀 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연수의 목소리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거나 부탁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고 저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사람처럼 통보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의 소중한 시간과 생활을 멋대로 결정해버리는 그 오만함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거나 물건이라도 되는 양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휴대폰을 쥔 제 손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의 소중했던 평온한 일상은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잔인하게 박살났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이기심이 다시 저의 삶에 억지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기를 쥐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특유의 냄새와 어르신들의 희미한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신히 되찾은 평온한 생활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짜 저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가 하고 싶은 간병인 일을 하면서 제가 번 돈으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저에게는 숨쉬는 공기와 같았습니다. 없으면 살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수의 그 짧은 한마디는 제가 힘들게 쌓아 올린 이 단단한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당분간 좀 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저라는 사람에 대한 무시와 업신여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쉬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제게 다른 계획이 있는지조차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그저 간병인이라는 직업으로만 보고 저의 인생과 노동력을 공짜로 빼앗으려 드는 그들의 어이없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전 남편 현재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요구에 제가 희생하도록 모른 척하고 부추겼습니다. 제가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존중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가장 좋고 가장 돈이 안 들고 가장 만만한 사람으로 저를 점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엄마도 네가 돌보면 되겠네? 그의 그 뻔뻔한 태도가 결국 지금 이 황당한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분노와 배신감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들의 끝없는 욕심에 제 삶을 내주지 않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제 삶을 짓밟으려 할 때 저는 가장 확실하고 차가운 방법으로 저의 권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이없는 요구에 네라고 대답하는 대신 단호한 거절로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쉽게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늘 참고 희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좋은 옥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착취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이 작은 전화 한 통이 저의 모든 평화를 깨뜨렸지만 동시에 저에게 맞서 싸울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명령 때문에 제 모든 생활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를 걸을 때도, 환자분들을 돌볼 때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들의 오만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연수의 목소리, 현재 씨의 모른 척하는 표정, 그리고 시어머니의 당연한 요구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전문 간병인이다.
나는 당신들의 집안일을 공짜로 해주는 하인이 아니다. 저는 속으로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습니다. 제 자존심과 직업에 대한 긍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단순히 간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일을 시키려 드는 이 상황은 저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짓밟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뿌리 뽑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간병인이어서 당연히 자신들의 힘든 일을 공짜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착각을 가장 아프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깨뜨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혼한 사이인데도 저를 계속 이용하려는 그들의 나쁜 속셈에 저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온을 깨뜨린 대가를 그들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냉정하게 식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어낼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힘든 일과 상처가 지금의 저를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저는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제 삶의 주인으로 다시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이 일부의 시작은 그들의 막장 같은 착취를 끝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연수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전화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던 제 손은 아직도 차가웠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 서서 저는 숨막히는 분노를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의 삶을 멋대로 정해버린 사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연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차갑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아가씨, 간병인이 갑자기 왜 그만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봐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제 속에서는 이미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둘 정도라면 분명 연수나 시어머니 쪽에서 무슨 짓을 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 집안은 늘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연수의 대답은 저의 모든 인내심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이야기를 하듯이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무신경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언니가 쉬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언니가 케어할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 배려를 해준 것도 저에게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수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저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미 다른 간병인에게 통보해 버린 것입니다. 그 태도가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공짜로 쓸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간신히 말을 쥐어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그만두라고 한 거야? 저는 연수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명 비싼 간병인 비용이 아까워 저라는 무료 간병인을 쓰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저는 연수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연수는 제 질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주 짧고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저에게 벼락과 같았습니다. 네. 뭐. 어차피 언니가 간병인 일하는데 뭐 어때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누군가가 제 목을 굵은 쇠줄로 꽉 조여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가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노동이, 저의 전문성이 그들에게는 저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핑계로 전락한 것입니다. 내가 간병인이라서, 내가 돌봄을 직업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일상과 내 미래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쓴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노예 계약서에 평생 서명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시간이 흘러도 저는 여전히 그들의 착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더럽고 얄팍한 속셈에 완전히 농락당한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대로 전화를 끊으면 제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소리를 질러봤자 저만 추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늦가을 밤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 차가움은 제 마음속의 분노를 조금도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가슴은 뜨거운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먹먹했고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들이 저의 숨을 막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이 저에게 강요했던 수많은 희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늘 착한 척, 이해하는 척,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저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그들은 저를 여전히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해고한 것은 고용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연수가 짓밟은 것은 저의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산산조각 낸 것은 바로 제가 어렵게 되찾은 내 삶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베란다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눈물은 약한 자들의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굴욕을 잊지 않기 위해 그 감정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 제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제가 당한 이 모욕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저의 막장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요구는 저의 복수심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밤새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의 뿌리가 결국 현재 씨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가 연수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방패막이로 쓰려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뻔뻔한 남자의 속셈을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재 씨의 집으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이혼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현재 씨는 제 잔뜩 굽고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은 밤새도록 분노에 지새워 핏발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 왜 그래? 현재 씨가 저를 보자마자 여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제 안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남에게 저를 여전히 자기 소유물처럼 부르는 그 행태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요. 우리는 이미 남남이 된 지 오래예요. 더럽고 역겨우니까 그 입에 그 말 함부로 담지 마요. 저는 제 모든 분노와 격려를 담아
날카로운 비수처럼 쏘아붙였습니다. 현재 씨는 제 격한 반응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함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한 짜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당연히 순순히 희생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연수와 어머니가 벌인 모든 상황, 즉 연수가 간병인을 해고하고 저에게 간병을 강요한 사실을 냉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듣는 현재 씨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미안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미세하고 교활한 안도감이 스며 나오는 것이 제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드디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공짜로 해결할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는 이기적인 속셈이 그의 얼굴에 번들거리는 기름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에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어머니를 누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돌봐줄지에만 모든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치자 현재 씨는 잠시 입을 다물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양심을 팔아넘긴 듯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가 남남이 된 건 맞지만 우리 애들 할머니잖아. 그리고 당신 며느리였잖아. 며느리가 간병해줘야지. 누가 해줘? 당신은 직업도 간병인이고. 그의 말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10년이 넘어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입니다. 그런데 그는 저에게 여전히 며느리라는 낡고 부패한 굴레를 씌우려 했습니다. 그의 이 오만함과 뻔뻔함의 극치에 저는 분노를 넘어 경악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직도 내가 시키면 넌 해야 한다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조용하지만 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제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나 무료로 간병인 할 이유 없어. 이건 당신 남매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야. 현재 씨는 제가 이렇게 절대 물러서지 않을 자세로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듯 완전히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달싹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함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걱정하는 비겁한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집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들이 계속 나를 공짜 하인처럼 쓰려고 하면 나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건 경고예요. 그날 저는 뼈저린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재 씨도 시댁도 연수도 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이혼했든 말든 제 직업이 간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영원히 자신들의 문제 해결사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더럽고 끔찍한 착각을 가장 잔인하게 깨부숴 줄 것입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모든 문제의 대가를 그들 스스로 가장 비싸게 지불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의 복수심은 이제 확실한 행동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씨를 향해 단호한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선 후 제 마음은 오히려 폭풍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니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냉정한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과 뻔뻔함은 제가 전쟁을 시작할 정당한 이유를 주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수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거짓으로 포장해 보고한 뒤였습니다. 언니가 이제부터 엄마 돌볼 거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희생시키려는 그들의 얄팍한 술수에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아침 9시가 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분노에 찬 시어머니의 전화로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강철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제 안부를 묻기는커녕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고압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저의 희생을 요구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무시했던 그 태도는 이혼 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분의 오만함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너 간병인 그만뒀다며? 그럼 네가 와서 내 수발 들어야지. 왜 관둔 걸 숨겨? 그 목소리는 마치 제가 자신의 하녀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간병인 일을 그만두었는지 아닌지는 오직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마치 제가 그 일을 그만두는 것조차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무례함의 극치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의 단호함이 저의 미래의 평화를 결정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모두 지우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제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못 가요. 전화선 너머로 길고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예상 밖의 거절에 너무나 놀란 듯 잠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시어머니의 오만한 세계에 강력한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분노와 당황으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거절이 가장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까지는 남들 간병 잘만 했잖아. 너 지금까지는 남들 간병 잘만 했잖아. 이 말은 저의 복수심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타인에게는 돈 받고 해주는 일, 자기 가족에게는 당연히 공짜로 바쳐야 하는 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적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력과 전문성을 그들은 무료로 뺏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무상으로 착취당할 만한 가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만 인정하고 저의 인격과 자유는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어머니. 그 말을 내뱉고 전화를 가차없이 끊자 제 손은 조금 떨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들의 질긴 올가미를 완전히 끊어낸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제 삶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 통쾌한 해방감이야말로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광분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휴대폰과 집 전화로 쉴 틈 없이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차례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현재 씨에게서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왜 전화를 끊어? 당신 미쳤어. 저는 현재 씨의 책임 회피와 비난에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편안함이 깨진 것에 대한 짜증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길고 냉정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유능한 전문 간병인입니다. 저의 노동은 공짜가 아닙니다. 어머니 간병은 당신과 연수가 해결해야 할 당신들의 가족 문제입니다. 제가 보낸 서류 간병, 비용 견적서를 확인하세요. 이제부터는 그 돈을 쓰거나 당신들이 직접 돌보세요. 만약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거나 괴롭힌다면 저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 문자를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이제부터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관객이 되어 그들의 아수라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집안일하는 동안에도 시댁 쪽의 막장 소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가 난리가 났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지가 간병인이라면서 친정 엄마는 못 도와준다고요? 저런 이기적인 인간이 다 있나요? 연수는 저를 이기적인 전 며느리로 몰아갔고 현재 씨는 그 단톡방에서 어머니의 증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공포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저를 죄책감으로 묶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얕은 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죄책감 스위치는 이혼할 때 이미 영구적으로 고장 났습니다. 오히려 저는 연수와 현재 씨의 교활함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수는 자신이 간병인을 해고한 사실은 쏙 빼놓고 제가 간병인 일을 관뒀으면서 왜 시어머니 수발은 숨기냐고 거짓말했던 시어머니의 말에 편승하여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평소와 똑같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을 돌보는 일은 저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저에게 자존감을 주었지만 저희 전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저에게 굴욕과 무급 노동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명백한 차이를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현재 씨가 저희 집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사달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조은옥, 당장 나와! 엄마가 너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의 막무가내 행동은 아파트 사람들 시선을 모두 끌었습니다. 저는 창피함 대신 격려를 느꼈습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란을 피워요. 저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프다고! 당신이 간병인인데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들이 저를 인간적으로 대했나요? 당신 동생이 나에게 어차피 간병인인데 뭐 어때요라고 할 때 당신은 나를 인간적으로 대했나요? 당신들이 나에게 며느리라는 족쇄를 채우려 할 때 당신은 나를 인간적으로 대했나요? 내 직장에 와서 소란 피우지 마요.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끼리 해결하세요. 저는 그의 얼굴에 차가운 경고를 던지고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댁의 막장 행동이 궁극적으로 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추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저의 반격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착취가 판치는 곳으로는 말입니다. 저는 저의 소중한 자유와 평온을 지켜내고 그들에게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게 할 것입니다. 현재 씨가 패배자처럼 돌아간 후에도 시댁의 막장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느껴서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착취 DNA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수는 제가 전화를 무시하고 현재 씨를 쫓아낸 것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언니가 그냥 좀 하면 되는 걸로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네. 엄마가 아픈데 전 며느리랍시고 도리도 안 지켜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요. 돈에 미친 사람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수와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제가 패배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싸움에 휘말리기를 바랐지만 저는 더 높고 차가운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도피를 깨뜨리는 냉정한 승부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란과 비난을 배경소음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를수록 저는 더욱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전에 다니던 요양병원으로 잠깐의 시간을 내어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의 상태와 돌봄 방식을 문의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최종 견적서를 뽑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최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와상 상태는 아니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시고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밀착해서 돌봐야 합니다. 상담사는 제 설명을 듣고 가장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돌봄 방식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숙련된 전문 간병인 2교대 시스템이었습니다. 2명의 간병인이 쉴 틈 없이 시어머니를 전담해서 돌봐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비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상담사가 뽑아준 견적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용은 현재 씨와 연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라는 무료 노동력을 얼마나 싸구려로 생각했는지 이 견적서 한 장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견적서를 조용히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재 씨에게 아무 말 없이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 비용 견적서와 전문 간병인 고용을 위한 계약서 양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씨는 제가 또 무슨 폭탄을 던졌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금액을 확인하자마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뻔뻔한 얼굴에 공포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이 비용 너무 큰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는 이 정도 금액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제가 공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나는 더 이상 공짜로 돌보지 않아. 당신도, 당신 가족도 이제 선택해야 해. 저의 말은 냉정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겁한 도피처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길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현재 씨와 연수가 직장을 관두고 직접 간병을 하거나 두 가지 모두 그들에게는 파멸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씨는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천근짜리 짐을 진 것처럼 천천히 무너지는 것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현실의 무게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라는 무료 간병인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이기심이 초래한 진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말입니다. 저는 이 순간 제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착취는 이 금액 앞에서 꼼짝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젠 그들이 책임을 짊어질 차례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돌봄이 다시는 제 몫이 아닐 것임을 확인하며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현재 씨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무게를 지운 후 저는 집안에서 고요한 승자처럼 기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썼고 이제 그들이 돈 문제로 서로를 헐뜯고 절망하는 것을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시댁은 지옥 같은 내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며칠 후 현재 씨가 파김치가 된 모습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회의 장소였을 시어머니 집에서 어떤 피바람이 불었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지치고 겁먹고 비참했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털린 사람처럼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재 씨는 조용히 제 눈치를 보며 소파에 앉았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처럼 작고 떨렸습니다. 다신 당신에게 맡기자는 말 안 나올 거야. 이 말은 절망적인 패배를 인정하는 소리였고 저에게는 천상의 음악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막장 싸움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돈 앞에서 무릎 꿇는 것뿐이었습니다. 간병인 새로 구하기로 했어. 전문 간병인 비용은 우리가 3등분 하기로 했고 연수도 지금 난리가 났어. 자기 몫이 너무 크다고. 현재 씨의 말에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씌우려 했던 무상 노동의 짐이 이제 3배의 돈 짐이 되어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씨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거의 엎드리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당신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 자기 잘못이 크다고 인정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은옥 씨. 당신 집까지 찾아가서 소란 피운 것도 내 실수였어. 저는 그의 사과에 일말의 동요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비굴한 태도를 통해 저의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연수와 마찬가지로 제가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의 냉정한 태도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를 막 갖다 쓰려고 하지 마. 우린 이혼한 사이야. 현재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에게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공짜로 쓸 수 없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현재 씨가 건넨 새 간병인 이력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모든 굴욕과 억압이 이 문서 한 장과 현재 씨의 비굴한 태도로 인해 완벽하게 보상받았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잔인한 전쟁에서 얻고 싶었던 것은 돈도 억지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저의 평온했던 일상은 깨졌지만 저는 그 파편들을 주워 담아 더 단단하고 튼튼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이처럼 통쾌하고 사이다 같은 결말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이 주연인 저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